지금 미국 경제 US의 상황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절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AI 투자로 인해서 지금 가장 핫한 동네가 어디죠? 지금 텍사스입니다. 데이터 건설이 활발해지면서 건축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고용도 늘어나면서 상업용 부동산도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미국의 사상 최고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요소를 잠재적으로 유발시키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붐업시켰던 AI 과투자도 잠시라도 멈칫하거나 신체의 경로로 지금 자꾸 길이 열리고 있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오늘은 화두를 제가 던져볼게요. AI는 경제에 이로울까 해로울까?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저 사람은 왜 묻나? 잠깐만 관점을 전환할게요. 비타민은 인간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비타민은 당연히 이로운 겁니다. AI는 당연히 이롭죠. 문제는 적용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수용성은 사실 과다 복용을 해도 이제 메가도즈라고 해서 이제 다 이제 배출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비타민은 과다 복용을 하면 초반에는 뭔가 활력이 넘치고 에너제틱한 그런 이제 힘을 얻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때부터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장에서 그걸 걸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축적이 되는 거예요. 배출이 안 된 상태에서 과잉 흡수가 되면서 장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장기가 힘들어지면 나중에 체력이 더 고갈되는 거예요. 아파지는 거예요. 질병의 촉발이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아파지는 건 아니지만 질병이 서서히 촉발이 되는 거죠. AI가 바로 그런 겁니다. AI는 이롭습니다. 정말 유용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효율적입니다. 최근에 AI 관련된 영상들을 저도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AI를 끌어가는 투자 주체, 미국의 패턴을 봤을 때 지금 선호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굉장히 멋있는 페라리 자동차를 갖다가 수제로 이제 제작을 했어요. 차 안에 있는 가죽, nappa 가죽, 굉장히 비싼 가죽들을 다 썼어요. 누가 봐도 너무나 화려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엔진을 작동시키는 연료통을 아직 안 넣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엔지니어는 말합니다. 이 연료통은 차만 완성되고 엔진만 초고출력의 엔진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거에 맞춰서 연료통만 넣으면 돼 라고 매우 단순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거를 이제 끼우다 보니까 휘발유 연료통도 넣어보고 디젤도 넣어보고 하이브리드 연료통도 넣어보고 하니까 사실 이게 매칭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촉발되는 첫 시점이 연료통에서 시작이 돼서 거기서 이제 엔진이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외형이 구성이 됐어야 되는데 나머지가 먼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제 어떻게 되죠? 계속 돈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차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이제 각종 연료통을 갖다가 비싼 다른 자동차에 있는 연료통을 교체해서 끼워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만 갈아서 없는데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비용이 듭니다. 차 가격을 넘어서요. 계속 돈을 들입니다. 근데 이거 멈출 수 없대요. 왜? 이 차는 그 사람을 대변하는, 그 사람의 패권을 대변하는, 그 사람을 상징하는 유일한 무기이자 가장 중요한 매력 포인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누구? 트럼프 대통령. 이게 사실 AI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산업적인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중저성장에 취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큰 성장을 거두기 힘들다라는 약간 비관론적인 입장에서 뭔가 획기적인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이제 펌핑업을 할 수 있는, 그동안에 거론됐던 것처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 인력에 대한 코스트를 낮출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주 장기의 미래로 본다고 한다면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꿈을 꾸게 만들었던 것처럼 물가의 전반적인 디플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표현을 하죠.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과거형이죠. 이 AI라는 패러다임 자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가 필요해요. 전력과 인프라, 그 다음에 정책 요소죠. 어떤 정책이냐? 단순히 최근에 이제 각 주에서 펜실바니아에서도 아예 이제 데이터 센터 건립을 이제 아예 막는 이제 법안들이 통과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각 지역의
주민들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서로 이제 페이오프가 될 수 있을 만한 정책의 인센티브와 정책을 했을 때, 받아들였을 때에 서로 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호혜적인 그런 규율들, 규정들이 세부안이 다 마련이 돼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AI를 이용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AI는 사실 혜택이 많지만 정보의 싸움에서, 특히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 문제에서 폐해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 보안과 관련되는 문제,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문제, 정보,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법안을 이 네 가지 큰 틀에서 마련해 놓고 시작을 했거나, 아니면 산업이 시작되면서 이 네 가지가 서서히 규정적으로 보완이 돼가면서 갔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굉장히 획기적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이냐. 방울을 달려고 근처까지 가서 방울은 흔들어 놓고 방울만 흔들어 놓고 목에다 걸지 못하고 온 형국과 딱 같다. 그러니까 지금 현상은 뭐냐면 과투자와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먼저 해결했어야 될 정책적인 요소,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망에 대한 요소, 이게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 부침이 있는 것이다. 다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순리대로 복용법을 지킨 비타민은 이롭습니다. 하지만 복용법과 선후를 지키지 않은 과다한 비타민 복용은 분명히 해롭습니다. 지금의 방식으로 행해지는 AI는 해롭다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 내부에서 과잉 복용과 비타민의 어떻게 보면 선후가 잘못되어 있는 정책들이 수습하기 힘든 구간이고, 그래서 민간에서 투자 자금이 들어오지만 중요한 거는 많은 사모펀드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에 다 접목이 되어 있다고. 근데 이 사모펀드나 많은 글로벌 자산운용성들은 엑시트 전략은 다 짜놓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합니다. 자, 그로 인한 폐해와 피해들은 결국에는 국민들, 미국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로 인한 금리 상승과 달러에 대한 상대적 피해는 또 미국 블록에 들어가 있고, 달러를 주로 사용하는 우리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 다 피해는 고스란히 올 상황이다. 사실 처음에 비타민을 복용한 자는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돼요. 이거를 먹어보신 분들은 새로운 세상이 왔네, 피로도가 확 가시네. 왜냐면 우리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이제 스트레스 과정 속에서 비타민, 그러니까 단백질이 파괴된 현상들을 많은 분들이 겪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그게 바로 똑같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상업용 오피스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어떻게 됐죠? 시장 자체가 계속, 컨스트럭션 자체가 계속 감소하는 국면까지 왔어요. 그래서 미국도 공실이 큰 상태이고 사업용 부동산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데이터 센터의 컨스트럭션 볼륨이 업이 되면서, 이러면서 동시에 얘네들 있잖아요. 상업용 부동산조차도 수익률이 약간씩 따라서 올라가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면서, 그리고 지어질 착공될 예정이면서 거기에 들어오는 거주 인력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그 인력들이 많아지면서 동시에 그 부근에 있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까지도 약간은 들썩들썩 거리는, 조금 온기를 불어넣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죽어 있었던 이제 상업용 부동산까지도 그동안은 다운그레이드 됐는데, 데이터 센터들 덕분에 이 구축 규모가 다시 늘어나면서 여기에 공실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임대료도 좀 올라가기 시작하네. 그러면 확실하게 AI 데이터 센터, 모든 AI는 지금 미국 경제에 희망과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이렇게 이제 초기에는 판단을 해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판단을 해왔고요. 근데 동시에 뭐가 저는 보이냐면은 그냥 양극화가 아닌 초양극화. 미래의 경제는 국가가 살아남는 시대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도시만 살아남는 거예요. 미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텍사스가 중요한 거고,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중요한 거고, 피츠버그가 중요한 거고,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뭐 서울, 아니면 일본도 도쿄, 멕시코가 그렇게 아웃되면서도 멕시칸 시티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만 살아남는 형국. 자, AI 투자로 인해서 지금 가장 핫한 동네가 어디죠? 지금 텍사스입니다. 7, 8월 들어서 이제 80억 달러의 데이터 센터를 또 구축하겠다. 여기는 이제 전력망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고 신재생 에너지 보완이 잘 돼 있어요. 뭐가 잘 돼 있냐? 풍력하고
그다음에 태양광이 또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어떻게 보면 자금력과 자족력 자체가 다른 주에 비해서 달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는 보통 동부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좀 데이터 센터가 깔려 있지 않겠느냐라고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지금 많은 투자 금액들, 금액 비율로 봤을 때 음영이 진할수록 많은 금액이 몰린 곳이거든요. 텍사스가 지금 집중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는 특징이 미국 행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데이터 센터와 그다음에 빅테크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하고 펀딩 모집을 도와주면서 민간이 막 이렇게 돈을 쏴들고 달려들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은 약간 상황이 달라졌어요. 정부도 돈의 여력이 좀 적어지고 보조금 지급은 좀 약간 축소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자꾸 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그냥 우리는 신문상에서 보시면은 하이퍼스케일러가 이제 투자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돈 써가지고 그 사람이 짓나보다, 그 회사가 짓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부동산 투자 신탁하고 사이러스원 이런 쪽도 이제 운영 업체이거든요. 부동산 투자 운영 업체들인데 QTS, 그다음에 브릿지 데이터 센터 이런 이제 전문 운영 업체들한테 프로젝트를 갖다가 의뢰를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 리츠한테 데이터 센터를 하나 지어줘 라고 하면서 돈을 이제 지급을 하는 방식이죠. 근데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 운용과 건축에 대한 비용이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본인이 지는 것보다 당연히 전문 업체한테 이제 주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디지털 리얼티와 블랙스톤이 합작 투자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합작 투자사를 만드는 거는 이제는 개별적으로 투자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혹은 금융사 입장에서 돈을 바로 이제 자기 돈을 태우는 게 아니라 합작사를 만들어서 또 펀딩을 모집합니다. 자신의 본업에 대한 리스크들은 자꾸 해지를 해나가면서 조인트 혹은 분사 아니면 전문 운영업체들한테 자꾸 맡기는 식으로 위탁 운영을 맡기는 식으로 자꾸 이제 좀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전체적인 금액으로 조달해가지고 투자하는 금액만 보시면은 지금 월등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당연히 북미가 우선이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쪽이 사실 그 다음 순위로 각광을 받고 있고 사실상 그만큼 돈을 뿌리는 주체들은 해지를 해나가면서 지금 투자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미국의 현지의 분석가들과 뉴스에서도 조차도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이미 전체 건설에서 이제 총 건설 투자 있잖아요. 거기서 10%를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러면서 데이터 센터의 건설 비용이 사실 이 상승률이 어떤 현상을 만드냐면은 전체 건설 비용을 갖다가 같이 높이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건축 비용을 갖다가 동시에 높아지게 만들고 있는 견인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달라스하고 피츠버그하고 벌티모어에서 이제 건설 비용들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미국의 국가 평균으로 보면 이 건설 비용 자체가 3.5% 증가세 정도에 불과해요. 이 정도는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용납 가능한 수준이죠. 왜냐? 이제 미국의 제조업 평균 임금 상승률이 명목 임금 상승률이 3에서 이제 4%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지금 이 건축 비용들이 증가세가 7%, 8%대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멈춤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뉴스 보도가 되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전기와 관련된 전기 전자 관련되는 전문 직종들의 고용 확대세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 전기 전자 관련되는 이제 고용 인력들이 일종의 이제 전문직 분들인데 이분들의 직종의 임금이 지금 최근 들어서 냉난방이나 아니면 냉동 기술자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포함해 가지고 8에서 9%의 임금 상승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계속 이제 인건비에 대한 코스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텍사스에 있는 전문 인력들이 다른 주로는 또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그다음에 건물 규격, 그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냉난방, 우리 이제 냉각 기술 필요하잖아요. 데이터 센터 지을 때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망이라든지 아니면 그 요소들을 갖다가 이 지역에서 하던 걸 저쪽 지역에서 접목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거예요. 환경 조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계속 여기에서 남아서 임금을 계속 높이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서서히 우리가
AI만으로도 이제 과투자와 상대적으로 너무 빠른 투자, 그다음에 자금의 모집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천연가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천연가스 이외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헬륨이 필요하죠. 헬륨 전체 사용량에서 이제 한 20% 정도가 거의 다 반도체 쪽, 이제 반도체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거의 다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헬륨도 지금 부족하고, 그다음에 천연가스조차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쇼티지가 서서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의 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목도하지 못한 미국의 사상 최고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요소를 계속 잠재적으로 유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C에서 전기전자나 소프트웨어 제품과 관련되는 것들의 비중은 1%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가격이 10% 올라갈 때마다 PC는 계속 0.1씩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옥스포드에서 분석한 서플라이 체인의 이제 공급 스트레스 지수, 그러니까 공급이 얼마나 타이트닝하고 이게 납기가 지연이 되면서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갈수록 이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느 쪽으로 이제 향하고 있냐면 가격 요소, 그 다음에 운송, 그 다음에 재고, 노동력,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지수화해 보니까 지금 22년도의 사상 최고치 수준 있잖아요. 거기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와 내부에서 나타나는 쇼티지의 문제들, 전력망에 관련된 문제들, 그다음에 건설 비용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뉴욕 연준은 그래서 전 세계의 공급망 지수, 압력 지수를 갖다가 발표하곤 하는데요. 이 지수 또한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아직 우리는 물가 충격이 서서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기름을 담는 벙크에 대한 운송 비용은 이제 많은 해협들이 막히면서, 그리고 물동량이 계속 움직이는 물당량들이 계속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게 비용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벙커 퓨엘 코스트가 올라감과 동시에 어떤 현상이 같이 목도가 되냐면요. 컨테이너선의 운송 비용은 이 바닥을 기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원유 재고는 되게 부족해서 원유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과 그에 따른 운송 비용은 굉장히 비싼데요. 제품이나 상품을 담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그 운송료가 싸요. 왜냐? 제품, 상품에 대한 수요는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최저치로 지금 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당연히 AI가 활력을 불어넣어 줬으니까 미국 내부에서의 사업용 부동산 시장도 좀 좋아지고, 그래서 인력의 어떻게 보면 임금 자체도 좀 좋아지고, 네, 이렇게 이제 표면적으로는 보여졌는데, 이거를 약간 밑에 하부 구조로 뜯어 보니까 어떤 특정한 텍사스 관련되는 데이터 센터 지역에서 건설 비용이 올라가고, 건설 비용이 올라가면서 이게 다른 주로 전이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전이가 되면서 인건비조차도 지금 올라가는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반도체 관련되는 천연가스, 그 다음에 헬륨들이 가격이 오르니까 제품 가격이 또 올라가네요. 제품 가격이 올라간과 동시에 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원유 운송 비용이, 원유 가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운송 비용이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면서 하단에서 자꾸 뭔가 이렇게 들썩들썩 올리는 현상들. 근데 마지막 제가 말씀드렸던 제품, 원제품에 대한 컨테이너, 여기는 운송비가 싸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AI로 인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웠던 것처럼 패권이 지켜지고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고, 제조업이 혁명, 그 다음에 마가가 완성될 거다라고 외쳤지만, 실제로 그 특정한 분야에 돈 쓰여지는 부분은 지금 뜨겁지만 하단 부분을 다 뜯어보면은 지금 비용단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발생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그걸 전가시키는 구조가 시작이 됐다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적인 공산품, 제조업 제품에 대한 수요는 글로벌리 되게 지금 낮게 깔리고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 수요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굳이 이와 같은 금리, 이와 같은 원유 가격, 원자재 가격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소비자들은
내 실질 소득과 실질 지갑이 줄어들고 있는데 소비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지금 적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렇게 붐업시켰던 AI 과투자도 잠시라도 멈칫하거나 이게 약간이라도 축소되면 바로 그 다음 보이는 거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보이기 시작한다. 물론 들어간 돈이 많고 지금도 당장 AI는 핫하게 투자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해지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당장 오진 않지만 1, 2년 후의 그림은 침체로 조금 전환이 되고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 투자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물가나 이런 것들은 이제 상승을 하는데 소비자들은 그만큼 소비를 하지 않는 상황이 그렇죠. 온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미국의 재무부의 지금 부채 상황, 이제 부채가 40달러까지 왜 이렇게 빨리 이제 도달했지?라고 보시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개인들한테는 그동안 26년도 초반기까지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았기 때문에 소득세로 거친 돈은 전년 비해서 3에서 5%가량 증가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업들 있잖아요. 기업에서 제가 이제 텍스컷 계속 이제 세금 감면이 지금 기업에 집중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은 다 세금을 깎아준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 세액공제, 특별공제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엔 또 환급 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지금 2천억에서 3천억 달러 세수가 어떻게 보면은 다시 나간 거예요. 세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적자가 좀 심화되고 있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과 바로 이 고리가 연결되는 게 결국 개인들은 소득세 거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정부한테 돈을 불입한 꼴이 됐고 국민 부자를 만들다고 했지만 국민은 부자가 되지 못하고 실제로 쓸 돈은 없는 상황이고 기업들만 돈을 많이 지금 쟁여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들은 투자를 해요. 그런데 그 기업 투자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텍사스에서 데이터 센터가 잘 지어지고 거기서 인력 비용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것들이 뉴욕주에 살고 있는 중서민 계층들 우리 이제 소위 얘기하는 직장인분들 그분들이 월급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득세는 더 넣어야 되는 판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여력 자체는 계속 한계 직면에 이제 도달하고 있는데 기업들만 돈이 남아 도니까 그것도 세금에 어떻게 보면 지원이거든요. 세금 지원으로 정부 돈을 이제 결국에는 이제 더 내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세이브된 돈을 계속 투자만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면 그게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 어떤 특정 도시가 활발해지면서 이게 다른 도시로 그 효과가 전이가 되고 낙수 효과가 퍼지면서 미국 경제가 붐업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 US의 상황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절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업과 가계가 절단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 내에서도 AI 기업 그 다음에 BAI 기업들이 지금 혜택에 있어서 서로 또 차단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분권, 차단, 특정 분야의 운용 비용 상승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경제를 대변하고 있는 한 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다 아울렀을 때 여기 핫한 기업 AI 쪽의 투자 금액이 오르니 전체 GDP는 좋아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경기 침체를 논할 단계가 아니고 경제가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요 카테고리 요 하나만 이렇게 싹 뺄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소비 침체와 함께 미국이 또 약간 슬로우 다운해지면서 서서히 27, 28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글로벌 침체까지 같이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좀 강조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 됐어요. 반도체. 이거는 이제 저도 그런 견해를 갖고 있지만 이게 블룸버그의 표현이에요. 반도체로 투탑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들이 한국 내에 머물지 못하고 있다. 왜냐? 첫 번째, 미국이 결국에는 이제 가장 큰 세일즈 시장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바이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투자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고 두 번째는 실제로 가장 지금 반도체가 핫하게 팔리는 건 어디예요? 미국 시장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셀러 입장에서는 거기다 공장을 짓고 직납품하는 게 사실 효율적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나라에 그러면 공장을 지어서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반도체를 생산해서 수출을 하면 안 되나요? 그러기에는 규정과 정책과 세제와 관련된 부분이 인센티브가 없죠.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반도체에 의한 낙수 효과는 우리나라 전 평범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반도체가 잘 된다고 금융업이 잘 될까요? 미디어업이 잘 되나요? 아니죠. 물론 간접적인 영향은 있지만 그건 간접적인 영향일 뿐이고, 과거처럼 낙수 효과,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공장 증설을 해서 인력을 갖다가 대규모로 채용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중, 하위 이제 하청업체들이 더 커지고 그러면서 소득이 늘어,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AI 산업의 몰빵을 의도한 거고, 그 다음에 그 AI 산업의 패권을 잡는다면 그 BAI 산업군들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는 의도된 플랜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러면 문제가 되냐? 저는 이제 공화당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합리적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이제 우수한 경제 정책을 내빈 어떻게 보면 정치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건전하고 합리적 정책이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트럼프 일기 때하고 가장 유사한 점이 뭐냐면 AI 투자로 리딩을 해서 이 리딩이 되면은 사실 많은 부분들이 좋아지고 그래 인해서 이제 효율성이 좋아지면은 BAI 즉 우리 전통 제조업까지도 이로 인한 혜택을 보게 된다. 이로 인한 혜택을 보게 되면 전체 제조업의 생산성은 높아지게 되고, 그럼 미국이 갖지 못했던 제조업의 약한 부분, 약한 고리들을 이제 보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엔 전 국민들, 전체 제조업이 해피해지는, 특히 러스트벨트에 잊혀진 제조업 혁명가들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이 최종적인 US 마가의 프로젝트는 완성이 된다.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꿈이고 명분이었죠. 왜 제가 명분을 말씀드리냐면 여기부터는 명분이란 거예요. 비제조업 확산과 그 다음에 마가의 확산. 자, 이거를 일기 때와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그 당시에는 이제 어메리칸 퍼스트로 이제 외쳤었는데 마가랑 이제 동일한 개념으로 일기 때는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됐잖아요. 이제 플랫폼을 확장을 시작합니다. 네, 빅테크의 플랫폼들을 갖다가 확장세로 이제 더 늘려나가고 여기에 이제 선투자를 해주겠다. 그러면 실제로 R&D나 관련된 자금 지원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해주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똑같은 게 뭐냐면은 세제 혜택도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플랫폼화되어 있는 빵 기업들이 이제 갑자기 이익 체력이 점프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도 동시에 외쳤던 게 뭐냐, 이 플랫폼이 확산이 되면 결국에는 이 플랫폼은 소비자하고 만나는 교합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에 제조업은 이로 인해서 효율성이 높아지고 생산성과 재고를 컨트롤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제조업이 확산이 되면서 결국에 마가가 이루어집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아마존, 빅테크, 우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다 발전을 했어요. 전부 다 성장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미국의 전통 제조업인 기계, 화학, 섬유, 일반 소비재, 여기는 어떻게 됐죠? 오히려 이쪽의 플랫폼의 압박에 의해서 가격을 더 협상을 해야 되고 더 싼 가격을 내야 되고 그러면서 투자는 할 수 없는 환경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쪽의 산업은 성장세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체 GDP의 제조업 비중이 10%를 깨고 내려오는 환경까지 목도가 되는 겁니다. 이 와중에도 빅테크는 살아남았어요. 왜? 이번에 또 다른 프레임으로 AI를 갖다가 붐업 시켜줬으니까. 그런데 과연 이게 이제 비제조업적으로 확산이 되냐? 이거는 사실상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과투자, 선후가 바뀐 투자는 지금 문제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비제조업까지 혜택을 보면서 제조업이 살아날 그런 국면까지 되면 장기 플랜이 필요해요. 왜냐? 모든 플랫폼, 모든 AI, 제조업 플랫폼이 AI를 따를 수 있게 모든 것을 다 매칭시켜 나가는데 이게 단순히 데이터 센터 짓는 거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4, 5년, 6년, 7년이 걸려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AI는 제가 얘기한 얘기를 최근에 BOA 리서치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AI는 마술이 아닙니다. AI를 사용하는 직원들, 그 다음에 고용자들, 이 직종들에 근무하는 자들이 AI를 활용해서 어디 범위까지 더 업무를 확산시킬 것인지 그리고 툴들을 정확히 익히고 그것을 백업하는 제조업 공장의 플랫폼들이 기반이 될 때
이거는 생산성이 높아지지 AI만 딱 갖다 놓고 그냥 주 매니저가 명령만 한다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현상이 똑같습니다. AI는 여기는 붐업시키고 있지만 제조업으로 확산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 점검이 항상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전체 산업의 성장률을 표현한 건데요. 이거 보시면 26년도에 아시아 퍼시픽 중심으로 했을 때 전기전자 쪽에 지금 상승세, 그러니까 4월까지의 성장세에 대비해서 앞으로 더 높아질 성장세를 예측을 해봤습니다. 이제 하반기 예측치인데 이게 지금 14%까지 나와요. 근데 제가 마가가 이게 명분입니다. 계속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일반 제조업 생산은요 4%대예요. 4%대에서 여기서 사실 예측치는 좀 높아지는 거로 살짝 높아지는 걸 같지만 아마 다운그레이드를 될 가능성도 있고 기계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다운이 누가 봐도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으로의 확산은 이건 명분이고 그냥 구실일 뿐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영상에서 주안점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 제가 비타민의 과다 복용과 선호가 잘못됐다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전력에 대한 문제들을 천천히 2년이든 3년이든 3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전력망, 송전, 배전압, 그리고 미국의 전반적인 전기, 에너지에 대한 것들을 다 컨트롤 해놓고 AI를 했다. 이거는 사실 어떤 대통령이 와도 이거는 고속도로를 깔아놓은 거기 때문에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했죠? 돈을 처음에 몽땅 쏟아붓고서 먼저 상품 출시를 하고 상품 출시가 된 다음에 이거를 백업할 수 있는 고율을 맞추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이 데이터 센터를 백업하기 위한 전력과에 관련돼서 이게 과부하가 걸리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하죠? 너희들 빅테크가 알아서 해.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국가 전력 인프라망은요, 개별 기업이 할 수가 없어요. 정책적인 요소, 법규적인 요소, 주민 행정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다 맞닥뜨려져야 되고, 거기서 합의가 있은 다음에 각 이제 주정부에서 돈을 얼만큼 배정할 수 있고, 그러면은 모자란 돈은 이제 우리가 연방정부에서 얼만큼 빌려오고, 이런 것들이 획일적으로 처리가 된 다음에 전력망이 해소가 되고, 이 전력망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전기를 AI 데이터 센터에만 쓰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다른 산업, 가정,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근데 노후화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이제 미국 토목학회에서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교량, 전선, 전기 거의 50년, 70년 가까이 돼가는 노후화 물량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문제, 펜실베니아에서도 목도를 했고 전력 관련된 문제, 주민들의 반발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ESG 관련돼서 우리가 모든 걸 깨버리면서 주민들을 갖다가 설득하고 그냥 치고 들어가서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근차근 사례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노후화와 투자 환경, 이런 것들, 유동성 환경을 갖다가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빅테크들이 지금 데이터 수요, 그러니까 센터를 갖다가 막 짓고자 하는 이제 수요들이 막 많아지니까 수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메인 빅테크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애플, 아마존, 구글, 이런 애들이 이제 계속 투자를 계속 천명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대출 보증까지 해주면서 천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수요가 언제 이게 다운그레이드가 될지 지금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 설비를 지금 현재 짓잖아요. 그러니까 감가 생각을 고렸을 때 유효 기간을 보시면 IT 하드웨어는 지금 3년, 7년 안에 이제는 유효 수명이 다 끝나게 돼요. 3년, 7년 안에. 근데 데이터 센터의 설비하고 장비 같은 경우는 5년, 15년 사이에 유효 그 수명이 다 다르게 됩니다. 요 구간에 설비를 한번 다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는 규모가 1, 2년은 반짝하게 높아지게, 성장을 높아지게 하고 모든 자산과 부동산의 어떤 그 수익률 가차 높아지게 만드는 요소로 보이지만 실제로 3년, 5년, 7년, 15년 안에 이 유효 수명이 달아들면서 이걸 갖다가 재투자를 그 이상으로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올 수 있는 상황이고, 에너지 관련된 비용들이 데이터 센터의 수명 연한이 빨라짐으로 해서 이제 에너지 비용은 더 부가적으로 급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 최근에 미국 내부에서 보시면은 송전 인프라의 31%, 그다음에 배전 인프라의 46%가
5년 내에 이제 수명이 만료될 예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단순히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너무 이제 전력을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그랬다라고 이제 일부 보도는 나오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전력망 자체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자꾸 최근 들어서 정전 사태가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어떻게 보면 세팅도 안 해놓고 고쳐놓지 않고 그냥 AI를 밀어붙이는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아무 노력을 안 했나요? 했습니다. 했는데요. 일방향의 에너지 베팅 전략을 취했어요. 25년 1월 달에 이제 첫 취임을 하고서 자기가 행정명령을 내리는데 바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그래서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를 갖다 공급하겠다, 에너지 인프라하고 규제를 간소화하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원유하고 가스를 채굴할 수 있는 연방 정부가 갖고 있는 토지를 임대를 굉장히 광활하게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베팅이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이게 완벽하게 원래 전통 에너지 갖고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서브, 그동안에 투자가 되어왔던 신재생까지 백업이 됐으면 지금 같은 전력난이 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23년도, 24년도에 미국 전력망 프로젝트를 위해서 바이든 정부 때 각각 145억, 그 다음에 그에 뒤따른 민간 투자가 한 400억 달러 투자가 되면서 신재생 그 전력망 구축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금액을 다 대거 축소하거나 완전히 삭감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전통 에너지 분야에 배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후화가 되고 있고 이 현재 상황에 전력 수요를 갖다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대체될 수 있는 신재생 쪽은 거의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다만 지금 텍사스 같은 경우는 주 정부에서 그 원래의 오리진, 풍력하고 태양광을 유지를 시키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에서 데이터 센터 건립이 활발한 것이지, 나머지 지역은 그걸 백업을 하기도 힘든 환경에 놓여져 있다. 근데 AI 추론, 학습을 통한 이제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 센터에 잡아먹는 이 전력의 단위당 킬로와트 수가 점점점 폭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 상황에서 인프라, 전력 이런 것들을 보강을 해놓지 않고 AI 투자만 계속된다. 그러면은 28, 빠르면 27이 될 수도 있고요. 28, 29년도에는 AI 하나를 돌리기 위해서 온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정전, 절수를 감당하면서까지 AI만 해야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올해 초까지 26년 2월까지도 미국이 그래도 골디락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쪽에 더 많은 가능성을 뒀고, 그래서 위험 투자나 모든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확장적인 비즈니스를 하십시오. 근데 그게 4, 5월 접어들면서 이런 패턴이 아니구나. 국가 내부에서 과잉 복용과 선후가 잘못되어 있는 정책들이 수습하기 힘든 국면이고,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는 모든 미국 경제의 행로를 보시면 미국 경제의 모든 장기적 행로의 구간은 지금은 AI 붐업으로 인해서 뭔가 뜨겁고 굉장히 핫해 보이지만 지금 경로가 결코 안전한 경로로 가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AI발 투자 축소나, 최근에 참고로 보시면은 블랙스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러스트 펀드를 결성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모아진 자금을 모아주고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중요한 건 그들도 이렇게 기간, 연한을 길게 잡고 굉장히 해지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만큼 금융사들은 투자를 하면서 우리는 그 규모만 보지만 사실상 세부적으로 해지를 하기 시작해 나가고 있고, 글로벌리 지금 전체적인 수요는 약간 다운그레이드 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이 AI발 리스크와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어떤 큰 화두가 오히려 달러와 금리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지금 구간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5, 6개월 무엇이 싸다, 무엇을 사야 된다 이런 관점보다는 지금 장기 플랜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1년, 2년 후의 경로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소프트할 지연정 신체의 경로로 지금 자꾸 길이 열리고 있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오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